안녕하세요. 차박선배입니다. 오늘은 제가 2023년 8월에 다녀왔던 울릉도 차박지와 울릉도 여행지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울릉도 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께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울릉도 가는 방법은 차 없이 갈 경우 강릉항에서 가는 방법이 있고, 차를 갖고 갈 경우 포항, 후포항, 묵호항에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가고 싶은 섬이란 외부로 예약한 울릉 선플라워 크루즈를 타고 울진의 후포항에서 출발했습니다. 울릉도 여행 비용은 영상 마지막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후포항에서 출발하는 선플라워호는 아침 8시 15분 배가 하루에 한 척만 운행하기에 전날 후포항에서 하루 차박 후 아침에 배를 탔습니다. 보이는 사진은 후포 여객터미널입니다. 제가 차박한 곳은 후포항 근처의 후포사리 해변입니다. 화장실 바로 옆은 안되고 저렇게 나무 있는 곳은 차박이 가능했었습니다. 저 자리도 화장실에서 1분 거리입니다. 전날 해지기 전이라 시간이 돼서 후포사리 해변 뒤에 있는 등기산 공원도 구경했습니다. 등기산 공원에서 바라본 해안 스카이레일과 후포항이 멋스럽네요. 다음날 일찍 준비하고 8시 15분 출발하는 선플라워호를 탔습니다. 저는 배를 타면 무조건 멀미를 하기에 멀미약을 먹고 자려고 4인실인 2등실 침대를 예약했는데 아무도 없어서 혼자 잤네요. 4시간 반 정도 걸려서 울릉도 사동항에 도착했습니다. 생애 처음이라 감격스럽고 또 가기 힘든 곳이라 감개무량하였습니다. 약을 먹었는데도 멀미가 살짝 났지만 울릉도에 처음 갔으니 의욕 충만하여 가장 먼저 도동항 행남해안 산책로를 가봤습니다. 울릉도 가기 전에 몇 편의 영상을 찾아볼 때마다 저긴 꼭 가야지 했던 곳입니다. 역시 멀미의 피로도 풀리게 할 만큼 멋졌습니다. 도동항은 제 생각에 울릉도에서 제일 복잡해 보였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라 그런지 차가 많아서 주차도 간신히 했고, 배가 도착하여 관광버스들이 사람들을 내려주니 사람들도 많아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행남해안 산책로는 도동항을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길이 있습니다. 저는 양쪽 다 걸어가 봤습니다. 걷다가 돌아본 도동항의 모습이 기가 막히네요. 돌아가는 길도 절경 그 자체입니다. 두 번째로 간 곳은 저동항입니다. 도동항보다 조금 더 조용하고 정겹게 느껴집니다. 저동항에는 유명한 촛대바위가 있습니다. 촛대바위 역시 멋지네요. 촛대바위를 구경하고 저동항으로 돌아오다 보니 멋진 해안 산책로가 또 있네요. 저 멀리 오르막은 무섭고 위험해 보여서 가지 않았습니다. 저동항 촛대바위가 보이는 자리에 화장실이 있고 화장실 근처에서 차박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길이라 그곳에서 차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동항에는 목욕탕이 있으니 차박 후 이용하기도 편리합니다. 화요일은 휴무이니 저처럼 허탕치지 마세요. 첫날 차박지로는 삼선항과 간음도 사이에 노지로 정했습니다. 화장실은 없는 곳입니다. 원래는 삼선항 가까운 곳에 선착장에서 하려고 했는데 가보니 해수가 높아 출입 금지 상태였습니다. 울릉도 바닷가는 해수면 수위에 따라 출입 허용과 출입 금지가 하루마다 변할 수 있으니 미리 알아보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저는 그냥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정하는 스타일이라 가보고 안 되면 근처에서 다시 찾는 방식으로 차박지를 찾습니다. 선착장은 화장실이 길 건너 좀 멀리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삼선함이 보이는 노지에 자리를 잡고 저녁을 먹습니다. 길 옆이라 가끔 지나다니는 차가 있었지만 여기가 사람 많은 도시도 아니고 어두워지면 거의 없을 것을 알기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날은 제 생일이라 나름 자축하려고 한우를 구워 먹었습니다. 생일 기념 여행으로 생애 최초로 울릉도에 차박하러 간 것이지요. 저는 치마는 안 입지만 치맛살을 좋아해서 그날 메뉴는 치맛살입니다. 저녁을 먹고 누워 트렁크를 열고 삼선함의 야경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요즘 애들 말로 완전 지립니다. 왼쪽에는 삼선함, 오른쪽에 관음도의 야경도 멋지게 보입니다. 잘 자고 두 번째 날 아침입니다. 가져온 반찬을 다 꺼내놓고 조금씩 덜어 먹습니다. 아이스박스에 얼음은 하루에 한 번씩 사서 채웠습니다. 울릉도 물가가 비싸다고 하는데 얼린물 500ml 한 개가 1,500원 또는 2,000원 하였습니다. 저는 얼린물이 있다는 것만도 감사했습니다. 울릉도 여행 두 번째 날 첫 방문지는 관음도입니다. 관음도 올라가다가 바라본 울릉도 해안도로 모습입니다.
관음도 입장료는 4,000원입니다. 관음도 들어가는 다리가 조금 무서웠지만 관음도를 구경하려면 여긴 무조건 지나가야 합니다. 드디어 관음도 입장. 유튜브에서 여기 나올 때 꼭 가보고 싶던 곳이었습니다. 오고 싶은 곳에 오니 혼자인 것도 잊어버리고 희죽희죽 웃음이 나옵니다. 관음도 구경을 다 마친 다음에는 나리분지에 갔습니다. 나리분지 운전해서 올라가는 길이 좀 높고 무서웠습니다. 이건 제 기준이니 개인차가 있을 듯합니다. 저 사진에 보이는 나리분지 주차장도 차박하기 좋아 보였습니다. 옆에 화장실도 있었고 높은 지대여서 해안가보다 덜 더웠습니다. 나리분지의 너와집도 구경하고 알봉 둘레길도 걸어봅니다. 걷는데 비가 살짝 내렸습니다. 차는 멀리 있어서 우산을 가지러 갈 수도 없었습니다. 울릉군 숲길 안내센터에 들어가 잠시 비를 피하는데 일회용 우비가 하나 있다고 주시는데 어찌나 감사했던지요. 숲길 안내센터 직원분 이걸 못 보시겠지만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알봉 둘레길을 걸어봅니다. 숲이 어찌나 이쁘고 걷기 좋게 만들었는지 정말 좋았어요. 알봉 둘레길을 걷다가 갑자기 깃대봉까지 올라가고 싶어졌습니다. 등산에 자신은 없었지만 힘을 내서 올라가 봅니다. 가파른 길이 있어 좀 힘들긴 했는데 올라가니 멋집니다. 알봉 둘레길에 누군가 떨어뜨린 태극기가 있길래 주워서 가방에 꽂아놓고 걸었는데 힘들 때 태극기를 보니 그냥 위로가 되고 힘이 돼서 저 태극기 집까지 가져왔습니다. 깃대봉에서 내려다본 울릉도 모습입니다. 구름이 눈앞에 펼쳐지니 환상입니다. 다른 방향을 보니 더 환상이네요. 깃대봉에서 내려와 남은 알봉 둘레길을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출발지로 다시 돌아갈 수 있지만 저는 한 바퀴를 다 돌아보려고 걷던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나리분지에 도착해 나리 전망대로 이동하여 바라본 나리분지 풍경입니다. 그림이 따로 없습니다. 등산도 잘 못하는데 등산을 했더니 완전 지쳤네요. 저동항 목욕탕에 들러 샤워를 하고 현포항이 보이는 방파제에서 두 번째 날 차박지를 잡았습니다. 이곳도 그냥 지나가다가 보고 들어왔습니다. 원래 4수 전 몽돌해변에서 하려고 검색해두고 갔었는데 거긴 가족 단위의 수영객들이 많아 보고 지나쳤습니다. 마침 일몰 시간이라 완전 멋진 차박지가 되었네요. 가져간 식재료 중에 까르보나라가 땡겨서 한 봉지에 2인분인데 그냥 다 먹어버렸습니다. 솔직히 저거 1인분은 적습니다. 왜 짜파게티도 한 봉지 끓이면 부족하잖아요. 제가 많이 먹는다는 변명을 참 길게도 하네요. 현포항의 야경도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렇게 울릉도 두 번째 날 차박지에서도 꿀잠을 잤습니다. 울릉도 세 번째 날 아침입니다. 아침에 부슬부슬 비가 내려주니 어제보다 시원해졌습니다. 운무도 아름답네요. 한동안 비가 세차게 온 후 그쳤습니다. 비가 오니 부침개가 땡겨서 아침부터 부쳐 먹었습니다. 이런 건 냄새가 요동쳐서 사람 없을 때 부쳐야 하는데 마침 그 자리에 저밖에 없어서 가능했지요. 점심 먹을 도시락까지 야무지게 준비했습니다. 울릉도의 좋은 점은 특별히 캠핑 금지 구역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주변에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적당한 곳에서 이렇게 내놓고 캠핑해도 되는 게 참 좋았습니다. 당연히 머문 자리는 흔적 없이 치웠습니다. 아침 먹고 점심 도시락 준비하고 첫 번째로 간 곳은 근처 송곳산이 보이는 카페였습니다. 이쁘고 유명한 카페라길래 짠순이가 한번 갔는데 문을 아직 안 열었네요. 다음으로 간 곳은 가수 이장희 씨가 반해서 이곳에 자리 잡았다는 울릉천국 아트센터입니다. 시원한 아아도 한잔 마시고 옛 가수들의 사진도 감상하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다음은 예림원입니다. 멀리 간 게 아니고 해안가 따라 들릴 수 있는 곳은 다 들려보는 중입니다. 예림원 입장료는 5,000원입니다. 올라가는 길이 좀 힘들었지만 전망대까지 올라가서 보니 역시 울릉도 멋지네요. 멀리 코끼리 바위도 여기서 잘 보입니다. 다음에 간 곳은 태아마을입니다. 태아 황토굴도 신비로웠습니다.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가면 모노레일 정거장까지 15분이면 올라가는데 저는 저런 걸 무서워해서 등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올라가면서 살짝 후회했습니다. 무서워도 타는 게 낫다는 걸. 앞으로 가실 분 그냥 모노레일 타고 가시길 추천합니다. 태아마을에서 출발하여 태아 등대까지 한여름에 등산을 합니다. 저도 저때 무슨 열정으로 저랬는지 모르겠습니다. 힘들게 도착한 곳은 모노레일 정거장입니다. 이곳에서 20분을 더 걸어야 목적지인 대풍감을 볼 수 있는 태아 향목항 전망대가 나옵니다. 대풍감은 바람을 기다리는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드디어 땀범벅이 되어 태아 향목항 전망대에 도착하였습니다.
오른쪽으로 태아 등대가 보입니다. 여기까지 가서는 또 그놈의 고소공포증이 발작하여 저 유리난간이 무서워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멀찍이서 구경했습니다. 이 풍경이 대풍감입니다. 역시 명불허전입니다. 여기서 더 가는 사람은 없었지만 저 혼자서 대풍감 전망대까지 가봤습니다. 내려갔다 올라가기를 두세 번 반복하면 도착합니다. 이곳은 대풍감 제1전망대입니다. 대풍감 제1전망대에서 바라본 대풍감 풍경입니다. 역시 힘들게 가야 더 멋지게 보이나 봅니다. 아까 그 유리난간을 걷지 않아도 여기서 더 잘 보입니다. 한 번 더 힘을 내서 대풍감 제2전망대까지 올라갑니다. 대풍감 제2전망대 도착. 여기까지 오다니 내 자신이 뿌듯하고 기특합니다. 제2전망대에서 바라본 대풍감 풍경이 최고였습니다. 이번에는 올라왔던 곳으로 가지 않고 새로운 길 해안 산책로 쪽으로 갑니다. 사람이 다닌 흔적이 많이 지워진 것을 보니 이 길로는 거의 다니지 않나 봅니다. 힘내서 걸어가다 보니 바다가 보입니다. 거의 다 왔나 봅니다. 그리고 꼭 와보고 싶었던 태아 해안 산책로가 보입니다. 와, 뷰 미쳤네요. 역시 고생하고 온 보람이 있습니다. 저기 내려올 때 조금 무서웠지만 다 왔다는 기쁨에 잘 내려왔습니다. 3일째 날 차박지는 구안마을 방파제입니다. 울릉도 국민여가 캠핑장 길 건너에 있습니다. 이곳의 최고 장점은 화장실 옆에 깨끗한 무료 샤워장이 있다는 겁니다. 찬물밖에 안 나오지만 여름이라 시원하게 사용했습니다. 저녁은 속 편안한 된장찌개와 집밥 한 상입니다. 여름 차박은 차 한 조리가 불가능한데 이렇게 캠핑이 가능한 곳이 많아서 다행이었습니다. 네 번째 날 아침입니다. 바닷물이 틀릴 없는 안전한 자리라 참 편안했습니다. 보이는 사진이 화장실과 무료 샤워장입니다. 차도를 건너가야 화장실이 있는데 차가 많지 않아서 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넷째 날 아침은 남은 잔반을 처리해야 하기에 남은 야채 다 썰어서 볶음밥을 점심까지 2인분 준비했습니다. 정리 후 간 곳은 만물상 전망대입니다. 별건 없었지만 보고 안 들어가면 궁금할까봐 지나는 길에 있는 곳이라 들어가 봤습니다. 전망대라고 하지만 바로 주차장 옆입니다. 울릉도 비경을 한 번 더 감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간 곳은 학포마을입니다. 학포야영장을 지나다가 멋있어서 멈춰섰습니다. 진짜 멋지네요. 학포야영장은 백패킹 하시는 분들의 인기 야영장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럴만했습니다. 학포 야영장을 지나서 해안가로 계속 내려가면 학포항이 있습니다. 이 길도 조심조심 천천히 내려가야 합니다. 아담하고 작은 항구가 주는 느낌이 참 정겹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스노클링 하시는 분들의 명소인 듯 합니다. 다음에 간 곳은 복례폭포입니다. 천연 동굴의 바람이 엄청 시원해서 1분 이상 서 있기 힘든 곳도 있었습니다. 숲길을 적당히 걸어 도착하니 복례폭포가 시원하게 쏟아집니다. 울릉도에는 호박이 유명하지요. 호박엿은 입 빠질까봐 안 먹지만 호박식혜는 맛있어서 자주 사 먹었습니다. 시원한 호박식혜를 먹고 힘내서 간 곳은 인터넷에서 보고 반했던 와록사 해안 산책로입니다. 길을 잘 들어서야 하는데 잘못 들어서서 저 위에 초록 가드레일 있는 곳으로 올라갔었습니다. 외길인데 어느 정도 올라가니 오르막 방향 바꾸는 구간에서 더 올라가지 못하고 차가 뒤로 밀렸습니다. 아무리 밟아도 더 뒤로 밀리기만 하였습니다.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심장이 마구 쪼그라듭니다. 반듯한 길도 아니어서 후진해서 내려와야 하는데 눈물이 찔끔 날 만큼 힘들었습니다. 초긴장하고 초집중하고 아주 조금씩 후진해서 100m 정도를 내려왔습니다. 그때 마음은 도와줄 사람은 없다, 혼자 해내야 한다 였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그쪽에 가시면 절대 저 위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고생해서 내려와서 운전 자신감 상실 후 그냥 동네 입구에 주차하고 걸어서 가보니 젠장, 여기 이렇게 멋진 주차장이 있었네요. 차박하기도 완전 좋아 보였습니다. 화장실은 없는 곳입니다. 일단 구경 먼저 합니다. 아슬아슬한 길을 지나 더 깊숙이 들어가니 와록사 해안 산책로라는 간판이 나오네요. 와록사가 무슨 절인 줄 알았더니 무식하기는 와록사는 옷 같은 모래가 누워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완전 멋있는 곳이라 가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외국에라도 간 것처럼 신비한 절경을 따라 걷다 보니 무서운 다리를 또 건너라고 하네요. 저 다리 건너다가는 내 다리가 후들거려서 안 될 것 같아 여기까지만 걷고 다시 되돌아 나왔습니다.
네 번째 날 차박지는 작년 10월 초에 무너졌다는 거북바위입니다. 제가 거북바위 무너진 곳 옆에서 차박을 했는데 만약 그날 무너졌다면 제 차에도 돌이 튈 정도에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울릉도에 가시거든 무너지거나 떨어질 만한 자리는 절대 피해서 하세요. 주변을 둘러보고 안전한 곳에서 하시면 됩니다. 울릉도는 바위 옆이나 길 옆보다는 방파제나 나리분지나 바닷가 쪽이 더 안전해 보였습니다. 저는 안 했지만 지나가다가 본 천부항도 화장실도 있고 안전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거북바위는 제가 잔 울릉도 차박지 중에 좀 시끄러워서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고 난 곳이기에 더 가면 안 되겠지요. 낚시하시는 분들, 동네 분들 계속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울릉도의 네 번째 날도 무사히 지나갑니다. 5일째 날 아침이 되니 밥 차려 먹는 게 귀찮아졌습니다. 다행히 1인분을 파는 식당을 알아두어서 가봤습니다. 이곳은 사동 여객터미널 옆 방문자센터 2층에 있는 미당이라는 한식 뷔페입니다. 퀄리티가 훌륭하진 않지만 11,000원으로 식사하기에 편하고 좋았습니다. 식사 후 간 곳은 울릉도에서 가장 높은 성인봉입니다. 자신 없어 안 가려고 했는데 울릉도까지 가서 성인봉을 안 오르면 언젠가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나리분지에서는 깃대봉만 갈 수 있고 당시는 나리분지에서 성인봉으로 가는 길은 막혀 있었습니다. 제가 주차한 곳은 KBS 중계소 쪽에서 올라간 성인봉 주차장입니다. 여기도 화장실이 있기에 일찍 새벽에 성인봉 올라가실 분들은 여기서 차박해도 좋을 듯 합니다. 성인봉 오르는 길은 저 같은 길치라도 헷갈리지 않도록 한 길만 따라가면 됩니다. 가는 동안 저런 숲속 풍경이 계속 이어지는데 깃대봉보다 오래 걸리긴 했어도 깃대봉보다 조금 완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들게 빨리 걷지 않고 세워라 내워라 하며 아주 천천히 올랐습니다. 그리고 성인봉 도착. 그날은 안개가 자욱하여 울릉도 풍경을 내려다 볼 수는 없었습니다.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자연이 하는 일에 불만은 없었습니다. 무사히 성인봉까지 오를 수 있음에 감사하며 만세도 불러봅니다. 마침 그곳 등산로 정비하시는 두 분이 계셔서 인증샷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내려오는 길도 안개가 껴서 더 운치 있었습니다. 5번째 날 차박지도 3번째 날 했었던 구안마을 방파제입니다. 이날 성인봉에서 내려오자마자 저동항 목욕탕을 갔는데 마침 쉬는 날인 화요일이라 허탕을 치고 샤워하기 위해 구안마을 무료 샤워장을 간 김에 그냥 거기서 차박을 했습니다. 성인봉 오르느라 피곤한 몸을 누이고 울릉도 바다를 바라보니 철도 없이 그냥 마냥 좋기만 했습니다. 마침 일몰 시간이라 풍경도 멋지네요. 5번째 날 메뉴는 떡볶이입니다. 가져간 것 다 먹으려고 골고루 해먹고 피곤함에 완전 꿀잠을 잤습니다. 울릉도 차박 여행 마지막 6째 날 아침입니다. 아침은 어제 남은 떡볶이와 남은 호박을 부쳐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최대한 잔반이 남지 않게 열심히 먹었네요. 샤워장을 한 번 더 이용하고 이동하다가 발견한 곳인데 진작 봤으면 여기서 차박했을 텐데 아까워서 잠시 세우고 쉰 곳입니다. 남서 2터널 옆입니다. 화장실은 없는 곳이고 사동항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울릉도에는 쓰레기 버리는 곳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만약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려면 편의점에서 티머니 카드를 사서 충전해서 쓰시면 됩니다. 일반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 하나 사서 버리면 되고 재활용 분리수거는 저곳에 버리면 됩니다. 쓰레기 분리장이 자주 보여서 버리는 데는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배 시간이 남아서 안 가본 곳 계속 둘러보다가 천부 해중 전망대도 가보았습니다. 입장료는 4,000원입니다. 물고기 실컷 구경하고 나오는데 어디서도 잘 보이는 송곳산이 더 멋스럽습니다. 해안도로를 드라이브 하는데 바닷빛이 너무 이뻐서 차를 세우고 잠시 감상도 했습니다. 배는 3시 반이라 시간 되는 대로 더 움직여 봅니다. 독도 의용 수비대 기념관도 올라가는 길은 힘들었지만 마지막 날까지 힘내봅니다. 독도 의용 수비대 기념관은 독도를 지킨 분들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전시해 놓은 곳이었습니다. 다시 해안가로 내려오는 길에 풍경이 멋져서 또 내려서 사진을 찍어 봅니다.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니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눈에 담고 가슴에 담았습니다. 해안도로는 정말 봐도 이뻤습니다. 이제 사동 여객터미널 근처에 왔습니다. 바다가 훤히 보이는 카페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한 잔 마시고 시간이 또 남아서 울릉 자생식물원도 가봤습니다. 해송숲 산책로를 걷다가 바라본 사동항이 그림처럼 아름답네요. 울릉도의 마지막 일정은 점심 먹기입니다. 한 번 갔었던 미당 한식 뷔페에서 야무지게 점심을 먹고 3시 반 배를 타고 후포항에 저녁 8시에 도착하였습니다. 저는 야간 운전이 약해서 밤에는 운전을 안 하는 편이라 어쩌다 보니 후포해변 같은 자리에서 또 한 번 차박을 했네요. 차박을 하고 다음날 안전하게 귀가하였습니다. 울릉도 차박 여행을 무사히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감사했었습니다. 울릉도 관광 지도를 보면 제가 간 곳은 다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독도 박물관과 독도 전망대를 못 갔는데 그건 제가 케이블카 타는 걸 무서워해서 안 갔습니다. 울릉도 여행하실 분들 참고할 점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울릉도 관광 지도는 사동항 매점에서 달라고 하면 줍니다. 울릉도는 물가가 비쌉니다. 특히 주유비는 더 비싸니 차 가져가실 분은 미리 육지에서 가득 채워 가시길 추천합니다. 울릉도 식당은 1인분은 안 파는 곳이 많습니다. 저는 준비해 갔지만 준비가 어려우신 분은 식당에서 2인분을 포장해서 차에서 2끼로 나눠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울릉도 운전은 완전 초집중해야 합니다. 오르막 내리막이 많고 길 좁고 중앙선 없는 데도 많습니다. 가장 무서웠던 경우는 오르막을 올라가는데 갑자기 방향이 확 바뀌니까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할 때도 있었는데 그때 앞에서 차가 내려오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그런 길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울릉도의 택시들은 거의 사륜 택시입니다. 저는 이륜이라 힘들게 다녔습니다. 울릉도에는 택시 투어라는 게 있어서 주요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A코스, B코스, 풀코스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하루 7만원, 18만원, 3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렌트카 비용은 하루에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한다고 하네요. 경사길 운전이 힘드신 분은 택시 타고 안전하게 구경 다니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보고 다시 울릉도 운전하라고 하면 안 간다고 말할 것 같거든요. 고생한 덕분에 더 오래 기억나고 더 값진 여행이었습니다. 울릉도 여행 전체 경비는 투싼 기준 차량 선정료 79,000원, 4인실 침대 승선료 84,650원, 투싼 기준 차 한 대 사람 1명, 왕복 32만 6,300원 들었습니다. 나머지는 관광지 입장료, 얼린 물값, 음료수, 식사비 정도에서 15만원 정도 더 들어갔습니다. 제가 가져간 반찬값은 제외입니다. 미리 채워간 기름값까지 합하면 50만원에서 60만원 사이 정도 쓴 것 같습니다. 죽기 전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울릉도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 알림 설정, 쓰레기 가져오기 3가지만 해주시면 앞으로도 차박 선배의 차박 경험담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